네, 안녕하세요. 이학년 비반 김태중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10주차 선행학습 내용인 코드 큐어 시스템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프레지로 한번 꾸며보았는데, 프레지의 배경 화면으로 이제 코드 큐어 시스템으로 나온 이제 의치의 모습을 시작 화면으로 해보았고, 먼저 이제 콜드 큐어 시스템은 이제 유입 성형법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첫 번째로 아가 시스템이 있고, 두 번째로 실리콘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업 중에 했던 것은 이제 가압 성형법인데, 요번에 이제 다음 주부터 수업을 할 내용은 유입 성형법 중에 아가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업을 할 것입니다. 먼저 이제 콜드 큐어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적게 걸린다는 것과 리스크가 적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라스타 같은 이제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가처럼 한 번 썼지만 잘게 부순 후 다시 이제 녹여서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제 핀싱 타임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제 석고로 메모를 한 후 레진을 주입 후 운성을 하게 되면 이제 인공치와 인공치 사이에 이제 엠브레이저 부위에 석고가 많이 끼게 되고, 그 석고를 제거하기 많이 어려운 점이 있지만, 아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이 없다는 것이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아가를 사용해서 이제 큐링을 하는 모습인데, 이런 아가 이제 플라스크에다가 레진을 주입하고, 그 이제 주조체가 나오고 이렇게 마무리까지 한 모습입니다. 먼저 보게 될 것은 이제 콜드큐어에 사용할 때 필요한 재료들인데, 먼저 전용함이 필요하고, 이제 구멍을 이제 주입로와 배출로를 뚫을 때 사용할 이런 메스가 이제 전용 메스가 필요하고, 인공치에 이제 왁스 워시 때 사용된 이런 뜰채 같은 것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사진에서는 이제 아가를 이용했을 때 이제 아가 탱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이제 레진을 이제 운성할 때 이런 이제 압력을 이용한 이제 고압 이제 중압기가 필요하고, 다음은 이제 아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분리제가 필요하고, 이제 실리콘 인공치와 이제 레진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한 아크릴 본드가 필요하고, 접착제가 필요해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레진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메모를 하기 전에 모델을 손 봐주는 모습인데, 보도 부위가 4mm 정도의 두께가 되어야 되고, 이거보다 크게 되면 아무래도 메모할 때 사이즈 크기에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께는 4mm 정도가 적당하고, 높이도 이제 주입로와 배출로의 그 구멍에 맞기 위해서 정해진 높이에 맞춰서 트리밍 작업을 해 주어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인공치의 유지력을 얻기 위한 이제 홀을 뚫는 장면인데, 저희가 이제 흔히 하는 라운드버나 덴처버로 이제
구멍을 뚫는 게 아니라 이런 전용 벌을 이용해서 이렇게 각각의 치조면에 이런 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접촉 면적이 넓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레진과의 유지력을 더 좋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아가 이제 레진을 이제 다듬어주는 모습을 그린 사진이고, 네, 이제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아가가 메이팅 되는 온도와 실제 사용될 온도를 나타낸 사진입니다. 저희가 아가를 이제 녹일 때는 92도씨에서 녹이게 되는데, 약 100도씨에서 이제 아가를 완전히 녹여준 후 48도가 될 때까지, 48도로 식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 후 이제 아가가 48도가 되면 그때 이제 함에 아가를 주입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가를 100도까지 올려야지 완전히 녹은 후에 48도 이제 48도까지 기다리는 이유는, 아가가 너무 높은 온도에서 주입이 되게 되면 이제 왁스가 녹아서 변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48도까지 기다려준 후 왁스가 녹지 않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후 이제 모형은 이제 실온수에서 약 5에서 10분 정도 침수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모형이 아가의 수분을 흡수하는 이액 현상을 방지할 수 있고, 아가와의 이제 표면이 접촉성을 좋게 할 수 있는 점 때문에 모형이 충분히 젖을 수 있도록 물에 침수를 시켜주게 되고, 그 후 이제 플라스크에 부착을 해주게 됩니다. 부착을 해줄 때 주의점은 이제 고무링을 이제 후면에 완전히 장착을 하고 위치가 맞는지 확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형을 모형을 고정을 시킨 후 고무링까지 완전히 장착이 되면 아가가 48도까지 식은 후에 아가를 주입해 주게 되는데, 이때 아가의 두께는 3mm 정도가 적당하다고 이제 이번 시험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 후 이제 벤치 큐링을 한 후에 이제 다시 이 아가를 물에서 다시 또 이제 식혀주게 되는데, 이때는 완전히 덮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이 선까지만 이제 물에 침수를 해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윗부분에서 이제 아가가 수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전히 덮지 않고 밑에만 이제 물로 덮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아가가 완전히 식은 후에 이제 플라스크를 뚜껑을 열고 아가를 조심스럽게 제거를 해주면서 이제 작업 모형을 빼주게 됩니다. 이때 아가를 완전히 조각조각 내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깔끔하게 분리될 수 있도록 이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모형을 빼내면 이제 아가 내면에 완전히 복제가 된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때 이제 고무링까지 완전히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 이제 주입로와 배출로를 알려주는 건데, 이제 콜드 큐링에서는 이제 주입로와 배출로라는 이제 세 개의 구멍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가운데 구멍은 이제 레진이 전입되는 이제 주입로이고, 이제 양 끝에 가장자리에 있는 구멍은
공기와 이제 레진이 바깥으로 배출되는 배출로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주입로가 배출로보다 더 커야 되고, 높이는 주입로가 배출로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지 좀 더 효과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멍을 이제 아가의 구멍을 이제 이 구멍에 맞춰서 이제 주입로와 배출로 구멍에 맞춰서 홀을 뚫어주게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거는 이제 전용 이제 조각도 같은 걸로 이제 뚫어주게 되는데 그게 앞부분이 이제 날카롭게 돼 있어서 구멍을 쉽게 뚫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각각 뭐 총위치나 국소 위치에서 주입로와 배출로를 알려주는 사진인데 이 그림을 보고 이제 총위치나 국소 위치에서 주입로와 배출로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홀을 뚫을 때 주의할 점은 이제 이 위치와 두께가 동일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동일하지 않고 이렇게 주입로나 배출구가 작게 되면 이런 에어 버블이라는 기포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딱 맞춰서 해 주어야지 보다 안정적인 위치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 후 이제 모형에서 이제 나비치에서 인공치를 다 빼내고 이제 이 나비치 납형도 다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왁스워시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뜨거운 물을 이용해서 해줄 수도 있고 스팀을 쬐면서 해줄 수도 있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이제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게 되면 제가 지난번 수업 시간에 느꼈던 거는 모형이 자칫 잘못하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팀을 추천하고 왁스는 조금도 남아있어서는 안되고 확실히 제거를 한 후에 외면에 생긴 왁스 막이 생길 수 있으므로 그 막까지 휴지를 이용해서 완벽하게 제거를 해 주어야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인공치를 이제 아가에다가 삽입을 하게 될 텐데 각각의 위치에 맞는 인공치를 이제 손이나 좀 더 정밀한 부분은 이제 이런 핀셋을 이용해서 인공치를 넣어주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인공치가 위치가 이동하거나 탈락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접착제를 이용해서 살짝 고정을 해준 후 레진을 전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그 후에 이제 인공치 치조면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제 레진과 레진의 결합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아크릴 본드를 이용해 치조면에 접착제를 도포해 주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모형을 다시 또 물에 5에서 10분 정도 담가주게 되고 그 후 이제 남아있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이제 레진 분리제를 도포해주게 됩니다. 레진 분리제는 너무 많이 바르게 되면 너무 물처럼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의 막처럼 생길 수 있도록만 발라주어야겠습니다. 네, 그 후 이제 플라스크를 다시 합친 후에 레진을 전입해주게 됩니다. 모형을 이제 아가에 끼고 그 윗부분에 해당되는 아가까지 덮어준 후 뚜껑을 닫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진을 전입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레진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레진이 아닌 이제 흐름성이 좋은 이제 유동성 레진을 사용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진을 전입할 때는 이런 식으로 위에서 이제 아래로 흐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레진이 이제 경화가 되면서 이제 이렇게 투명하게 되는데, 이 투명해질 때 빼는 게 아니라 이 투명함을 지나서 이제 6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렇게 안에가 함몰이 되는 형식으로 경화가 되는데, 이때 제거를 해야지 이제 이제 변형이 안 된 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가를 이제 온성을 할 때는, 레진으로 온성을 할 때는 물의 높이와 온도가 중요한데, 물의 온도는 55도 정도이고, 높이는 이제 의치상에 해당되는 부분만 물이 덮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레진의 배출로와 주입로가 원래 역할을 정확히 수행할 수 있고, 다음은 이렇게 이제 2.5바 정도의 압력과 55도로 30분간 이제 큐링을 해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완성된 모습이고, 이제 완성이 됐으면 이제 아가를 분리해서 이 의치상만 이제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 아가 이제 콜드 큐링에서의 장점은 이렇게 깔끔한 면을 얻을 수 있고, 이 아가 또한 재사용이 가능하며 정확도 자체도 가압 성형법보다는 좀 더 좋은 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모습이고, 그 후에 이제 주입선을 절단을 하고 가압 성형법과 마찬가지로 이제 팔레싱 과정을 거쳐서 최종 의치가 완성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아가 시스템에 대해서 사진을 보고 이제 배우게 됐는데, 그 다음은 이제 실리콘 시스템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리콘 시스템 자체도 아가 시스템과 같은 콜드큐어 시스템이지만,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아가 같은 경우는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실리콘은 이제 한번 사용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실리콘 시스템에 사용되는 전용 플라스크이고, 모형을 올린 후 이제 함에 장착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는 완전히 붙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짝 빼준 후 뚜껑을 덮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살짝 빼준 후 이제 함을 합치고 이제 좌우에 있는 거리를 이용해서 완전히 고정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고정을 시켜주고, 다음에 이제 레진의 무게를 맞춰서 믹싱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흐름성이 좋은 레진이기 때문에 무게를 맞춘 후 이제 각각의 이제 무게비에 맞게 무게를 맞춘 후 믹싱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은 이제 수자가 손으로 직접 믹싱을 할 수도 있고,
전용 믹싱볼에서 레진을 믹싱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러버볼을 이용해서 수입자가 직접 핸드 믹싱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핸드 믹싱을 하고 나서 믹싱이 다 됐으면 그 후 이제 높이에 맞춰서 레진을 주입해 주게 됩니다. 주입로에 맞춰서 실리콘을 주입해 주게 위에 구멍에 맞춰서 실리콘을 주입해 주게 되고 1시간 정도 지난 후 이제 러버가 실리콘이 완전히 굳으면 분리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거리를 다시 풀어낸 후 실리콘으로부터 모형을 분리해 주게 됩니다. 이때 실리콘이 탄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제거 작업 없이 쉽게 빼낼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리콘 인상체가 나오면 이렇게 실리콘 복제 음영이 나오면 이제 주입로에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를 해서 구멍을 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마킹을 해주고 다음에 이런 전용 메스를 이용해서 이제 구멍을 뚫어주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아가보다 탄성이 세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힘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멍을 주입로와 배출로에 맞게 다 뚫어주게 된 후 다음에 이제 다시 다음에 인공치를 빼내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거에서는 이 플라스크 자체에 이런 트레이가 있어서 각각 부위에 맞게 인공치를 위치해 준 후 이제 왁스 워시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1, 2, 3, 4, 5, 6, 7 순으로 위치가 정해져 있고 그 후 이제 뚜껑을 덮은 후에 왁스 워시를 하게 되고 이 나우치 납형을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스팀을 쬐서 왁스를 깨끗하게 다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모형을 물에 완전히 적신 후에 남아있는 물기를 제거해주게 됩니다. 이때 물기는 건조시키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물기만 제거하는 정도로 제거를 해주고 그 후에 레진 분리제를 도포해주게 됩니다. 이때 레진 분리제는 너무 과하게 바르지 않고 이제 표면에 이제 코팅된 정도로만 발라주게 됩니다. 레진 분리제를 꼼꼼히 다 발라준 후에 이제 플라스크를 다시 합쳐주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인공치를 원래 위치에 맞게 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실리콘 시스템의 장점이 나오는데 이 실리콘 시스템에서는 아가 같은 경우는 인공치가 이제 위치가 바뀌거나 탈락될 가능성이 있는데 반해 실리콘 시스템은 그런 점이 없이 별도의 접착제 없이 그 자리에 껴줘도 충분히 위치 이동을 안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진과 레진의 결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치조면에 이제
본드를 발라주게 되고, 그 후에 모형을 껴준 후 뚜껑을 다시 덮고 레진을 전입해 주게 됩니다. 이제 아가 시스템과 실리콘 시스템은 거의 비슷하지만 장단점을 따져보게 되면, 실리콘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가의 뭐 메이팅 시간이나 별도 그런 시간이 따로 필요 없고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과, 인공칠을 이제 다시 식립할 때 별도의 접착제가 필요 없다는 점을 줄 수 있고, 이제 아가 시스템 같은 경우에 장점으로 보자면, 이제 아가 시스템은 한번 썼던 아가는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시스템의 장점은 이액 현상 같은 게 없다는 장점을 둘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레진을 전입해 주게 됩니다. 레진은 이런 막대기를 이용해서 얇은 주위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레진을 다 주입한 후에 이제 전용 이제 가압 온성기를 사용해서 고압 온성기를 사용해서 이제 큐링을 해주게 되는데, 이때 온도는 55도에서 사용을 해주게 되고, 압력은 이제 2.5바 정도로 해주게 됩니다. 네, 이제 큐링이 다 끝난 후에 플라스크를 꺼내고 이제 플라스크를 분리해 주게 됩니다. 거리를 풀어주고 이제 실리콘을 띄어내게 되는데, 이때 이 실리콘은 이제 사용을 다 마쳤기 때문에 재사용이 안되고 버려지게 됩니다. 그 후 실리콘은 조각도를 이용해서 끝을 벌려줘서 잘라주고, 이제 실리콘을 벌려서 모형을 빼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형을 빼주게 되고, 이렇게 제거를 해주게 되면 남아있는 레진 엣지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된 모습이고, 이제 사이사이에 석고도 끼지 않고 깔끔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10주차 선행학습에 대해서 동영상 발표를 해 보았는데, 이제 콜드 큐어 시스템의 장점으로 보자면 이제 주모형에 손상을 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있고, 이제 깨끗한 내면을 얻을 수 있다는 점과 재료의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좋은 점이 되고, 단점이라고 하자면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장점이 단점보다 많기 때문에 유입 성형법을 이용하는 게 좀 더 환자에게 좋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10주차 선행학습을 마치게 됐는데,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